급락 이후에 급반등이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다수의 불안한 투자가들이 갖고 있었던 물량을 소수의 가치를 바라본 사람들의 물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급속도로 회복 탄력성이 좋아진 주식은 많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현대 파산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위기인지 기회인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구글을 검색해보면 이 뉴스로 도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판 리먼 사태이지 않느냐, B350조 헝다그룹 파산, MBC 뉴스에서는 전형적으로 이야기하네요. 그 다음에 헝다그룹 제2의 리먼을 우려한다.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해서 중국판 리먼 브러더 사태가 지금 뜨고 있는 코어워드입니다. 헝다는 중국판 리먼 브러더 사태인가? 우리가 이걸 캐치하고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판 리먼 대 예정된 디폴트냐? 이게 결국은 오늘의 핵심 관점인 것 같아요. 이거로 이어진다면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됩니다. 증시가 단기간에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2024년도에 중국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중국은 동계올림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 과연 그 전에 중국 정부는 어떤 동작을 취하겠죠. 자, 그렇다면 유동자산이 지금 몇 조인가요?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1조 9천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돈이 없어요? 지금 대략 1,400억 정도 되는 이자를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잘만 활용하게 되면 위기를 막을 수 있겠는데, 유동자산이 1조 2,500억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약간 이 기업은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죠. 흑자부도. 돈이 돌지 않아서 일시적 위기가 온 거라고 보면 돼요. 아마 여기에 담보 같은 게 하나도 없다면 헝다는 금융 시스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채권단들도 이 돈이 있는 걸 알 겁니다. 자, 그러면요, 가볼까요? 자, 여기 보면 헝다의 주봉입니다. 2010년 7월 6일 기준으로 해서 어때요? 자, 2만 한국 돈으로 원화를 환산해보면 26,000원이었던 주식이 지금 현재 2,270원. 무려 93% 정도 가까이 빠지고 있네요. 93%. 그런데 이미 선도 세력들은요, 이 기업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헝다그룹은 하락 오파가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주가는 폭락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걸 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일까요? 과연 누구일까? 누가 이 헝다그룹을 사고 있을까?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과연 이 기업이 부도가 나서 상장 폐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악재를 달 털어서 체질이 개선돼서 결국 건전한 기업으로 돌아설지. 최악의 위기는요, 가장 어떤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 선도 세력들, 박앤헌터들은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 같은 새가슴을 갖고 있는 개미 투자가들은 이때 뭔가 하는 걸 주저합니다. 왜?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봉입니다. 2월 18일부터 중국 증시는 항생지수는 지금 계속해서 약세에 빠져 있습니다. 주식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가격이 저렴한 것만큼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박앤 이게 됐을 때. 제일 반대로 위험한 거 뭐냐, 가격이 너무나 올라서 버블이 형성됐을 때는 아무리 그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가 좋아도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오히려 중국의 경기 부양하는데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통제가 가능하다. 2차 이연 부동산 기업들의 연쇄 도산이나 신용장도 금융시스템 훼손 붕괴 위험을 중국 정부가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 이용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보면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다며 중국 정부의 신용 금융시스템에 대한 자신감 표현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이번 파산 위기가 경기 부양책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요, 첨예하게 이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는 겁니다. 메트로에 나와 있는 차이니즈 리포트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홍콩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위험으로 볼 게 아니라 예고된 악재는 시간이 반영이 되면 최고로 좋은 매수 찬스였다. 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는 2003년도에 8개월 전, 1년 전부터 계속 전쟁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전 세계 증시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전쟁이 실제로 발생한 날, 그때부터 증시는 우상향을 하면서 V자 반등으로 강력하게 상승했습니다. 결국은 예고된 악재는 결국은 누군가에게는 최고로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는 증시의 가장 큰 호재입니다. 결국 헝다 사태는 시간의 며칠 동안, 그게 3일일지 일주일일지 2주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때 헝다와 상관없었던 중국의 많은 우량 기업들이 급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다시 원 가치대로, 원 가격대로 돌아가는 엄청난 빠른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마치 우리 2020년 3월 17일 날 이때 사건이 터졌죠. 근데 순식간에 우리가 폭락했던 그 가격까지 회복되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짧은 시간 안에 회복이 됐습니다. 거기까지 끝난 것도 아니라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1423포인트를 했던 게 3200포인트가 넘어갔던 엄청난 큰 장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중국 시장에도 이 헝다 사태를 이유해서 누군가는, 소수들은 아마 큰 돈을 벌 것이고요. 공부가 부족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단편적인만 보는 사람들한테는 소중한 주식을 싸게 잘못 던지는 악수가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홍콩의 재무제표에서 헝다그룹 재무제표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총 유동자산이 여기 보면 1952593이 나옵니다. 여러분. 즉, 이 담보로 얼마든지 현금화에 쓴 돈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을 환산해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유동성 자산이 1952원입니다. 유동자산이 10%가 늘었고요. 부채가 오히려 줄었어요. 지금 현재 총 부채 감소율이 마이너스 30%입니다. 2019년 6월에가 814원이었거든요. 근데 571로 줄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어때요? 이것을 안 좋은 방향으로 누군가는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총 부채가 오히려 1200위안으로 올라갔다 한다면 정말 방금 지적했던 그런 것과 맞죠. 그리고 유동자산이 어때요? 늘어나면 안 되죠. 이 헝다가 정말 문제가 있었답니다. 즉, 우리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더라도 지금의 위기는 유동성 위기에 한 단기적인 흑자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위기지만 채권단들도 중국 정부도 이제 어떤 경우 엄포를 놓는 거죠. 야, 니네들 이제는 우량하게 회사를 재무제표를 개선해서 정부가 신경 쓰지 않도록 신경 써서 기업을 운영하라는 주는 어떤 시장의 표본을 세운 거죠. 똑바로 하라고 이제. 그래서 중국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잠시 누르고 그리고 기업들의 정상화를 돕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어떤 사건, 이슈로 저는 이용한다고 보고 또 글로벌 세력들은 이 사건을 토대로 어마어마한 주식들을 매집을 해서 마치 우리나라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그때 엄청나게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은행뿐만 아니라 글로벌 30대, 우리나라 한국 3대 기업들 꽤 많은 지분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외국의 자본들이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기업들이 과연 한국 기업일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꽤 많은 지분을 외국 기업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배당금이 매년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 기업들도 헝다그룹 사태를 통해서 꽤 많은 지분이 중국 자본에서 외국인 자본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이야기는 뭘까요? 과연 위기인가요? 기회일까요? 큰 기회다. 그냥 기회도 아니고 무슨 기회다? 아주 큰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불거진 옆집 동네에서 발생한 시진핑 그분은 과연 본인의 장기 집권 세 번째 연임을 넘어서 네 번째 연임을 가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헝다 사태를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할 것이며 중국의 금리 수지대 확대되는 것을 막을 것이고 특히 2024년도 동계올림픽 일어나기 전까지 꽤 많은 안정을 취해서 중국의 성장률 다시 6%, 7%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삼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는요. 방금 어떤 사건, 여기 문 전기차라겠죠? 방금 우리가 말한 헝다 사건도 이런 일이 막 발표가 되는데 문제는 소문이 먼저 들린다는 겁니다.
소문이 돌다가 진실로 확정이 되느냐, 그 시간까지 오히려 시장은요, 먼저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선반영. 그래서 이럴 때 단기 투자가, 데이 트레이드는 중요하죠. 왜? 빨리 알아서 빨리 매도를 쳐서 저렴할 때 매수 들어가는 전략을 취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처럼 가치를 추구하고 시장의 외풍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다르게 생각하는 가치 투자가에게 있어서는 이런 사건은요, 그냥 우리가 비가 온 다음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가을 하늘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죠. 주식시장도 이런 단기적 악재에 의해서 기업 체질이 약했던 회사들은 문을 닫는 것이고, 이때 살아남은 기업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격을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버핏도 이런 말 했죠. 나는 주가의 고점도 모르고 주가의 저점도 모른다. 이 주식시장에서 무려 80년을 투자했던 버핏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물며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지 우리는요, 이거는 알죠. 저번에 배웠던 지표 있죠? 저번에 봤던 우리가 지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빅스라고 하는 공포지수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심리도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도. 보조지표에 심리도라는 게 있거든요. 심리도가 20 이하이면 공포가 극에 달하다는 이야기고, 80 이상이면 과열권이다, 이렇게 하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봉상 심리도가 20 이하인 구간일 때는 다수가 10명 중에 8명은 지금 현재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대중과 반대에 서서 투자해야 되는 소수의 박앤헌터의 특성을 갖고 있는 CR 인베스트 투자가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포가 억누르고 있는 수치가 강한 국면일 겁니다.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벤트는 일어날 수 있다. 언제든지. 그런데 이게 나눠야 된다. 사건이 확정일 때가 있고요. 소문일 때가 있다. 그런데 주가는요, 확정일 때 빠지기보다는 언제 많이 빠지냐? 소문일 때가 80에서 95%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확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반등이 일어납니다. 이 메커니즘을 알았을 때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런 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사휘팔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저점인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가들은 어때요? 가치 투자가들은 어느 시점에서 어때요? 적립식으로 바닥은 못 사지만 발등부터 무릎 언저리 사이에서 결국은 그 분할 매수와 포트폴리오를 잘 분배해서 이때 사두면 결국은 어때요? 장기적으로 이른 확률보다 수익이 날 가능성이 무지 높다는 거. 그래서 급락 이후에 급반등이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다수의 불안한 투자가들이 갖고 있었던 물량을 소수의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물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급속도로 회복 탄력성이 좋아진 주식은 많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